달순의 라이브입니다. 요즘 그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지켜보시면서 이거 더 잘해졌는데? 이거 더 많아졌는데? 이런 거 좀 느끼신 거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네, 바로 어시스트입니다. 바로 도움을 상당히 많이 자주 하고 있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도움 순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 득점 순위만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골도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 올 시즌 11경기에서 4골을 넣고 있습니다. 많이 넣고 있죠. 도움 몇 개일까요? 올 시즌. 바로 4개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11경기에서 4개면 뭐 거의 한 0.4? 뭐 이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당 놓고 봤을 때 도움이. 자, 지금 프리미어리그 도움 순위로 따지면 손흥민 선수가 공동 3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셨죠? 네. 1등이 누구냐? 뭐 일단 압도적이죠. 네. 맨시티의 케빈 데 브라이너 9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누구냐? 리버풀의 로버트슨이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슨이 2위고요. 바로 이제 공동 3위. 3위 좀 많아요. 공동 3위인데 공동 3위가 바로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도움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리그만 따졌을 때 그동안 한 프로 무대에서 손흥민 선수가 10시즌 정도 뛰었잖아요. 한 시즌에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했던 게 몇 개냐면 6개의 도움입니다. 근데 벌써 리그 기준으로 4개. 네,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거 제가 봐서 기록 넘어가는 건 뭐 시간 문제인 것 같고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헤딩으로 딱 해서 도움 기록했잖아요. 근데 일단 챔스는 좀 빼고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봤을 때도 자신의 프로리그 한 시즌 리그 기준으로 해서 6개가 최다였는데 11경기만 치르고도 벌써 4개 자신의 최다 기록에 근접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도움 기록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거죠. 3가지 정도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이 자신이 프로로 데뷔해서 7무대에서 뛰는 10번째 시즌입니다. 10번째 시즌. 이게 그렇게 이제 한 10년 정도 프로 무대에서 뭐 독일 무대라든지 잉글랜드 무대 이렇게 뛰면서 이제는 확실히 플레이에 여유가 상당히 좀 많이 생겼어요. 여유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시야를 굉장히 넓게 가져간다는 얘기죠. 우리 그 지난 시즌부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손흥민 진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속도, 돌파 이 정도 갖고 이제 좀 골을 만들어내는 선수라고 했는데 지난 시즌부터 볼을 잡았을 때 굉장히 여유 있게 가는 문제 그리고 퍼터치 같은 능력 이런 문제들 때문에 손흥민 선수 또 하나의 어떤 진화를 이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여유가 생기고 시야가 확보되다 보니까 도움을 하는 능력들이 좀 향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시즌 여러분들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 소화하는 게 사이드에 약간 좀 국한했던 과거와 놓고 보자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중앙, 전방 할 것 없이 상당히 지난 시즌 기점으로 해서 많이 움직이는 걸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사이드 쪽에서만 움직였을 때보다는 중앙에서 그래서 다른 선수와의 어떤 컨비네이션, 조합 플레이를 많이 가져다 보니까 전진 패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움을 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더 높은 그런 이제 움직임, 그런 위치 선정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더 도움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도 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리뉴 감독 체제 2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 하나, 도움 2개입니다. 그러니까 2경기에서 3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정도인데 이거는 이렇게 봐야죠.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안 쉬게 해요. 좀 계속 뛰게 하고 있습니다. 90분 풀타임. 우리 예전에는 이제 70분이면 이제 손흥민 선수 나갈 시간 아니야 이랬는데 무리뉴 감독은 그냥 계속 뛰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리뉴 감독은 예전부터 손흥민 선수를 상당히 좋아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또 전술적으로도 놓고 보면 측면 쪽은 돌파와 득점력 있는 선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많은 출전 시간을 좀 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무리뉴 감독이 전술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게 비대칭 전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풀백 오리에는 상당히 올리고 왼쪽 풀백 뭐 첫 번째 경기에서는 벤 데이비스, 두 번째에서는 데니 로즈 같은 선수들을 좀 내려서 수비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배치하는데 데니 로즈는 좀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전술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 풀백을 전진시키지 않으면 왼쪽 공격은 누가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손흥민 선수죠. 이렇게 비대칭 전술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그게 골이건 도움이건 이렇게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손흥민 선수가 진짜 이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특히 도움 능력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이유다. 자, 이러면서 어떤 기록이 나오고 있느냐? 와, 진짜 손흥민 선수 대단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손흥민 선수가 몇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무려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도움하는 능력이 좀 추가가 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골로 막 그 5경기, 6경기, 7경기 이렇게 연속 득점하기는 그 웬만한 공격수 아니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점점 도움 능력, 그리고 이번 시즌 들어서 더 도움 능력, 또 최근에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도움 능력, 어시스트 능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골 아니면 도움은 꼭 하나씩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지금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치러진 리그하고 챔피언스 리그 총 5경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한 건데요. 이 5경기에서 무려 4골과 3개의 도움입니다. 11월 들어서 얼마나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지. 이러면 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니까 정말 대단한 건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말 본머스와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공격 포인트를 또 하나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게 골이건 도움이건 간에. 물론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포지셔닝이라든지 이런 진화, 볼을 잡는 여유, 이런 진화가 시작했던 우리 기점으로 생각해보면 언제죠? 바로 지난 시즌이죠. 지난 시즌 때도 손흥민 선수가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기록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있었습니다. 박싱데이 기점으로 해서 연말 연초에 FA컵까지 무려 6경기 연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해서 상당히 그런 위치 선정이라든지 도움 능력이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번 시즌은 초반에 벌써 지난 시즌 박싱데이 연말 연초였다고 한다면 벌써 아직 박싱데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성공하게 되면은요, 2시즌 연속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2시즌 연속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능력에서 도움을 주는 능력까지도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연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고,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바로 기회를 이번 주말에 또 잡게 됩니다. 진짜 했으면 좋겠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럼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말에 이제 본머스와 상대할 텐데, 본머스를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은 최근에 리그하고 챔피언스리그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도 조금 처져 있었는데 10위까지 좀 끌어올렸죠. 그래서 이 경기를 통해서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금 뭐 순위는 10위지만 5위인 울버햄튼과 승점차가 2점밖에 되지 않으니까 사실 이기면 뭐 또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하는 본머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머스는 항상 그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그렇죠. 여기는 뭐 칼럼 윌슨 같이, 해리 윌슨 같이 좋은 선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는 에디 하우 감독이 상당히 유명한 게, 뭐만 하면 에디 하우래. 누구 감독 웬만한 팀들 잘리면 저 이제 이번에 강력한 후보로 에디 하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맨날 나와요. 왜냐면 에디 하우 감독이 팀을 상당히 잘 만들어요. 사실 뭐 이 본머스라고 하는 팀이 이렇게 규모가 큰 팀이 아닌데 경기 내용도 재밌게 뭐 롱볼 때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기자기하게 아주 재밌게 하고, 또 아주 그 공격의 어떤 템포도 빠르니까 팀도 잘 만들고 전술적으로도 뛰어나니까 또 젊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에디 하우 되게 유명한 감독인데, 이 본머스가 만만치 않은 것이 지금 토트넘과 한 계단 차이예요. 바로 아래 11위고요. 승점 차도 1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붙어있는 팀 간의 경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건 좀 있어요. 본머스가 최근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뭐 사실 시즌 그 전에서는 에버튼도 잡고 맨유도 잡고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 2경기 뉴캐슬 경기도 그랬고 지난번 울버햄튼 경기도 그랬고 2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본머스가 조금 반전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경기도 하고요. 근데 역대 전적은 사실은 굉장히 그 토트넘이 압도적이었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한 50년 넘게, 반세기 넘게 패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 시즌 어땠죠? 네, 지난 시즌 졌습니다. 지난 시즌 그 원정 가가지고 막판에 그 수비수 아케한테 실점을 내주면서 0대1로 졌는데, 이게 토트넘이 본머스에게 몇 년 만에 진 건지 혹시 아십니까? 62년 만에 진 겁니다. 이 타격이 조금 있는데, 물론 그때는 포체티노 감독이었고 지금 무리뉴 감독이긴 하지만 사실 62년 동안 패배가 없다가 지난 시즌 한번
한번 일격을 좀 맞은 이 토트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이걸 말씀드리는 게 손흥민 선수가 진짜 2시즌 연속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되게 잘했던 거 아세요? 손흥민 선수가 본머스 상대로 해서 지난 시즌 몇 골? 요 진 경기 말고 그 전에 크게 이길 때 2골 넣었었어요. 그 전에 또 2골.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뭐 강팀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딱 만났을 때 궁합 잘 맞는 팀들이 있는데 대충 뭐 노란색들. 근데 본머스도 손흥민 선수와 상당히 잘 맞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본머스를 상대로 해서 무려 몇 골? 총 5골. 굉장히 많이 골을 넣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보여주고 있는 폼을 놓고 본다면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계속 골 넣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이기 때문에 야 다시 한번 이 본머스를 상대로 해서 포인트를 뭐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변수는 이제 부상자고 징계자들이 있는데 조금 더 큰 건 누구냐면 본머스입니다.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선수들 부상이에요. 뭐 골키퍼 요리스, 그다음 백업 미셸 본 이제 부상이고, 그다음 벤 데이비스 왼쪽 풀백 지금 부상으로 이 경기 좀 못 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라멜라도 좀 부상입니다. 뭐 이 정도가 이제 그 토트넘에서는 못 뛸 선수들인데 본머스는 이 결장을 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데이비드 브룩스 있잖아요. 이선 쪽에 뛰는 이 선수도 좀 못 뛰고, 그다음에 이 스타니슬라스 같은 경우도 부상으로 좀 못 뛰고, 그다음에 데니얼스 다 부상입니다. 그런데다가 공격수의 그 맨유 출신의 조슈아 킹 있잖아요. 약간 부상 여파가 있어서 못 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솔랑케도 부상 여파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부상 여파가 많은 데다가 2명이 징계를 받아서 못 뜁니다. 프란시스 같은 경우는 앞섰던 경기 퇴장. 그 다음에 미드필더 사실 이 선수가 되게 위협적인데 키 커가지고 빌링이라고 있잖아요. 빌링도 지금 경고가 누적되면서 이 경기를 못 뜁니다. 그러니까 부상자도 많죠. 징계자도 2명이나 되죠. 이러니까 약간 본머스가 휘청휘청 하면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에게는 좀 좋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4-2-3-1을 쓸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보여주는 최전방은 케인, 2선은 손흥민, 알리, 루카스 모우라. 루카스 모우라는 뭐 감독한테 한턱 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독 바뀌고 나서 계속 좋은 선발 기회에 기회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허리 쪽이 좀 바뀔 것 같은데 다이어 나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 제가 봐서 은돈벨레. 에릭센도 생각했는데 에릭센보다는 왜냐하면 그 파트너가 윙크스이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에릭센과 윙크스 조합을 쓰는 건 좀 그렇고 일단 윙크스와 은돈벨레 복귀한 이렇게 세우지 않을까 싶고요. 왼쪽은 사실 고민이 됩니다. 이게 지금 로즈 벤 데이비스가 부상이니까 로즈밖에 없는데 일단 로즈를 한번 넣어놓을게요. 일단 로즈를 넣어놓는데 제가 봐서 이 자리는 베르통원인가 예를 들면 비대칭 전술이니까 완벽하게 풀백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센터백 쪽에 붙어서 플레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베르통원 써도 되지 않나? 베르통원은 실제 왼쪽 풀백도 보고 센터백도 보기 때문에 베르통원을 갖다 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무리뉴 감독은 썼던 카드 로즈를 쓰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로즈 그리고 나머지 산체스, 알더웨럴트, 비대칭 오른쪽 풀백에 오리에 그다음에 골키퍼는 가사니가가 쓸 것 같습니다. 자, 본머스 원정팀 사실 본머스는 3백과 4백을 막 오가기도 했는데 지금 부상이나 징계자가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3백으로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격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4-3이 될 것 같은데 공격 쪽 3명은 최전방에 칼럼 윌슨 그리고 2선 쪽엔 플레이저와 이쪽에 해리 윌슨. 해리 윌슨 괜찮아요. 리버풀에서 임대온 선수인데 아주 기술적이고 빠른 선수들입니다. 대충 뭐 프레이저도 굉장히 빠르고 칼럼 윌슨은 또 잉글랜드 국가대표 하는 선수니까 앞쪽 괜찮습니다. 자, 미드필더는 왼쪽부터 리코, 레르마, 루이스 쿡, 스미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부상자는 대체적으로 많지만 빌링은 못 나오지만 호재는 뭐냐면 레르마가 앞섰던 경기 징계를 받아서 못 뛰었는데 이날 경기 복귀를 합니다. 이것은 본머스에게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3백은 아케, 메팜, 스티브 쿡이 쓸 것 같습니다. 골키퍼는 램즈데일이 올라올 것 같은데 자, 이 경기의 어떤 전술적인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봐서 일단은 역시 이 경기 손흥민 선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데니 로즈가 나올 수도 있고 베르통원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뒤쪽의 어떤 공격 가담을 좀 자제하는 비대칭 전술을 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 앞선에서 왼쪽 공격을 주로 많이 맡을 텐데 얼마큼 흔들어 주느냐, 공격을 얼마나 책임져 주느냐가 좀 중요하고 또 제가 상대팀
전술을 짤 때는 우리도 중요하지만 상대도 중요합니다. 상대 본머스가 수비 형태 뭐라 그랬죠? 백스리. 백스리를 쓰게 되면 양쪽 측면이 빌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그 공간을 얼마나 파고들어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본머스 입장에서는 뭘까요? 뭐 로즈 공략해야죠. 네, 로즈 공략해야 됩니다. 혹은 우리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좌우 풀백들을 많이 공격하는 게 좋습니다. 오리에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뒤가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약점이 있고 데니 로즈가 나오면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계속 칠 수 있다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본머스 공격 쪽의 쓰리톱이 기술적이고 빠른 선수들입니다. 플레이저 그리고 해리 윌슨, 칼럼 윌슨 다 기술적으로 빠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측면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경기 그래서 어떻게 될지 손흥민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을지 봐야 되는데 어제 준이 형이 아주 이게 살짝 좀 피해가면서 기적의 예측가에서 뭐 무승부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 좀 준이 형하고 좀 다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도 일단 손흥민 골은 공격 포인트 기록한다고 할까? 자, 하는 김에 저도 손흥민 선수 일단 공격 포인트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준이 형 무승부였나? 준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 저는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손흥민의 6경기 연속 포인트도 함께 갑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